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커뮤니티 어바웃의 상담심리사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제 성격 진짜 이상한 것 같아. 혹은 내 성격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심리학에선 이런 이상한 성격을 성격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격장애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익숙하실 수도 있겠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격장애를 총 10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새롭게 준비한 콘텐츠는 이 10가지 성격 장애에 대해서 성격 장애 바로 알기라는 주제의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0가지 성격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성격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성격 장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성격 장애의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0가지 성격 장애는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성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죠, 성격.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격이란 건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만들어지는 건지, 둘 중에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심리학계에서도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이런 논쟁 끝에 결국 정리가 된 건 뭐냐면 둘 다라는 거예요. 많은 연구에서 성격이 총 100%라고 한다면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50% 정도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타고난 거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식물에 비유를 해보면 인간의 성격이라는 건 식물의 뿌리나 줄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타고나는 부분은 뿌리에 해당을 하겠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부분은 줄기 정도에 해당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자면 성격이라는 건 기질이라는 뿌리 위에 자라난 줄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안타깝게도 이 기질, 성격 중에서 기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죠. 제가 태어날 때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성으로 태어난 것처럼요. 그래서 기질에는 사실 안타깝지만 유리함과 불리함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식물은 물을 며칠만 안 줘도 금방 죽어버리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스투키 같은 식물들은 오랫동안 물을 안 줘도 잘 살아남을 수 있죠. 비슷하게 예컨대 누군가는 우울이나 불안함 같은 감정에 굉장히 취약한 기질을 타고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우울이나 불안이라는 감정들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한다라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기질에는 분명히 차이라는 것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뿌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줄기는 우리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양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물 잘 주고 햇빛 잘 드는 곳에서 자란 식물은 당연히 잘 자랄 것이고 어디 그늘진 곳, 차가운 곳에서 자란 식물은 당연히 금방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실은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뿌리인지에 따라서 어떤 모양인지는 달라질 수 있으나 어떻게 자라왔는가, 어떤 양육을 받았는가, 자라오면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 줄기의 건강함의 정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뿌리와 줄기를 통틀어서 퍼스널리티, 인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뿌리와 줄기에서 잎이 피어나죠. 인간의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와 줄기라는 성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식물로 치면 잎사귀에 해당하는 거죠. 현재 임상적인 장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 DSM-5에서는 심리적 장애의 진단 기준을 대부분 식물의 잎사귀가 얼마나 건강한지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르거나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일 때 심리적인 장애다라고 진단을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심리적인 장애는 식물의 잎이 시들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식물의 잎이 시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식물 키워보셨나요? 식물의 잎이 시들면 어떻게 하나요? 물리적으로 시든 부분을 잘라내거나 떼어내면 새로운 잎사귀가 자라나게 되죠. 자, 심리치료에서 이런 방식은 약물치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증상을 매우 효과적이고 탁월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게 약물치료입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이 성격장애라는 건 잎사귀가 시들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줄기 자체가 건강하지 못할 때를 의미합니다. 자, 이 줄기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건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시들어서 아무리 잎사귀를 잘라내도 줄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새롭게 잎사귀가 잘 나오지도 않고요. 다시 춥게 시들게 되겠죠. 사실 그래서 이런 성격 장애는 다른 일반적인 심리적인 장애보다 치료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치료 기간 역시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식물의 줄기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려면 오랫동안 물도 줘야 되고 오랫동안 햇빛도 쬐야 되고 아주 오랫동안 돌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심리적인 증상의 근간에는 어느 정도 성격적인 취약함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식물의 줄기가 매우 건강한데 잎사귀가 시드는 경우는 결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심리 상담에서는 이 줄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재양육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다시 돌보고 키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개인의 지속적인 내적 경험과 행동 양식이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서 심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양식 혹은 패턴은 크게 4가지 영역, 인지, 생각하는 방식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감정의 빈도나 강도, 그리고 대인관계, 충동 조절,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양식 혹은 패턴이 특정 장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나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매우 경직된 형태로 일관되게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패턴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그러니까 사회적 혹은 직업적 혹은 다른 중요한 기능적인 영역에서 고통이나 어떤 손상을 초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4번째로는 이러한 패턴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매우 오랜 기간, 그러니까 최소한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성격장애를 DSM-5에서는 총 3가지 카테고리로 우선 구분을 하고 이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총 10가지 유형의 성격장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자, 먼저 A군 성격장애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매우 특이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성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편집성 성격장애, 분열성 성격장애, 분열형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B군은 한마디로 매우 감정적이고 극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C군 성격장애는 늘 불안하고 아주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피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강박성 성격장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앞으로 이 성격장애 바로알기 시리즈에서는 이 각각의 성격장애, 10가지의 성격장애를 대부분 하나씩 혹은 비슷한 건 2개나 3개씩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컨텐츠를 시작한 이유는 사실 언론이나 혹은 책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이 성격장애 혹은 인격장애를 굉장히 좀 희화화한다고 할까요? 아주 가볍게
마치 웃기는 소재로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격장애가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매우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격장애에 대해서 조금 바르게 이해하고 이 성격장애란 말을 좀 함부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격장애라는 말을 조금은 조심해서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연재될 성격장애 바로 알기 시리즈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역시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